올해 남은 하반기는 그 개인용 그 투자 국채를 알리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해볼 예정입니다. 그러면 채권을 잘 몰라도 20년 이렇게 좀 투자하다 보면 원금의 2배 이러면서 관심을 가지는 개인 채권 투자자분들이 많이 늘 텐데 그분들 중에서 아예 체린이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. 어떻게 공부하고 입문하면 좋을지, 그리고 채권에 있어서는 어떤 공부가 필수일지 그 말씀도 좀 덧붙여 주십시오. 네, 채권은 뭐 3가지 포인트예요. 첫 번째는 금리 전망. 금리 전망하면 경제학자나 또는 그 매크로 애널이라고 애널리스트 하는 걸로 알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우리 누구나 다 금리 전망을 해야 되는데요. 그 금리라는 건 정말 매크로 애널이라고 하는 매크로 데이터를 보는 거거든요. 바로 물가가 올라가면 채권금리 올라가고 물가가 떨어지면 낮아지고,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, 우리가 이제 GDP로 이제 측정하죠. 그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채권금리 올라가고 낮아지면 채권금리 떨어지고, 또는 이제 우리처럼 외환 거래가 많은 나라는 경상수지도 영향을 미칩니다. 딱 3가지예요. 물가는 올라가나 떨어지나, 경제 성장률은 높아지나 낮아지나, 경상수지 흑자를 내나, 이 변수를 보고 금리를 금리는 지금 올라가겠구나 떨어지겠구나. 지금 같으면 이제 5월 물가는 지금 좀 낮아졌죠. 1분기 성장률 좀 높고 경상수지 흑자폭 좀 높아지고, 그래서 지금 금리 안 떨어지고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물가도 좀 안정되고 성장률이 좀 낮아지면 아마 금리가 또 떨어질 거고 반대로 또 올라갈 거고, 이렇게 먼저 금리가 어떻게 될지 방향을 한번 계속 훈련을 하는 게, 정확하게 뭐 점쟁이처럼 맞춘다는 게 아닙니다. 금리가 어떻게 될지 훈련을 하는 게 첫 번째 단계. 두 번째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항상 해야 되는 거고, 국공채는 언제 투자할지를 알려면 듀레이션 같은 걸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.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은 네이버에 검색해봐도 나오고요. 또는 어떤 책을 통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,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안다면 이제 국공채를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. 그리고 그 국공채는 뭐 제 생각에는 10년에 한 번씩 투자하면 좋다. 왜냐하면 금리가 잔뜩 올랐을 때 사면 좋은 거니까. 그 외에는 이제 회사채인데, 회사채는 부도 나나 안 나나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. 뭐 거기는 뭐 크게 3가지를 또 할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이제 신용 등급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. 신용평가사의 전문 인력들이 신용 위험을 판단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신용 등급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, 등급 외에도 그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내용들을 내가 직접 보는 방법이 있어요. 바로 금감원 전자공시, 재무제표를 읽어보는 건데, 일반 투자자라면 재무제표 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실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의외로 재무제표도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고, 시중에 무슨 대리의 재무제표 같은 게 있잖아요. 그런 걸 좀 사서, 제일 쉬운 거 하나 사서 한 5번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재무제표를 읽어보는 습관, 이거는 이제 채권뿐이나 주식 투자하는 분한테 필요하고,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워크아웃이라는 제도, 회생 절차라는 제도를 이제 이해하면, 그 법은 안 바뀌니까 한번 알아두면 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리 전망, 듀레이션, 신용형,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. 순서대로 차근차근하게. 한 번에 이걸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. 차근차근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.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스스로 나의 투자 목적에 맞는 채권을 골라서 투자하는 정말 전문가가 됩니다. 저번에 공개 강연을 해봤을 때 의외로 채권 입문을 떼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. 자, 그러면 중급이나 심화 과정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공부가 필요해요? 네, 그분들은 정말 이제 좀 더 깊게, 이제 회사채도 너무나 다양합니다. 삼성전자 같은 회사채부터 시작해서 부도날 회사채까지, 금리 차이는 위험에 비례해서 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위험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금리가 엄청나게 높은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좀 심화 과정을 공부하실 분은 재무제표를 이제 더 뜯어봐서 자산의 퀄리티가 얼마인지 이제 분석해보면, 어떤 경우는 경계선이 있다. 다른 분들 시장에서는 저거는 경계선이 있어 라고 해서 금리가 되게 높은데 본인이 분석해볼 때는 이건 안전하다 했죠. 그런 걸 찾아내면 벌써 3, 4% 높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중급이나 심화 과정에 계신 분들은 정말 전자공시에 있는 재무제표를 뜯어보시고요. 그 다음에 바로 워크아웃, 회생 절차, 그 제도를 다 감안하시면, 결국 그 중급 심화는 바로 경계선에 있는 종목 중에 부도 안 나걸 찾는 게 실력이거든요. 그냥 아주 안전한 거 찾으면 그건 초급이고, 딴 사람이 경계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경계선이 아니고 안전한 영역에 있는 거, 그걸 찾도록 하는 게 이제 중급, 고급입니다. 심화 과정.
김용호 대표님께서 그 채권 투자자분들에게 분석할 때 항상 그 조언을 해주셨거든요. 채권 투자자분들은 더 상대적으로 고기 낚는 법을 배워가고 싶다.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훈련하고 깨치는 그런 이들이 좀 채권 부위를 통해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채권 부위는 오늘도 뭐 내일도 채권 시장 발전을 위해서 정말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방송 매체, 유튜브 매체가 되고 싶은데요. 대표님께서 그 응원의 메시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채권부에 저도 이제 나올 때마다 보는데요. 일단 거기 나오는 분들 전문가를 잘 섭외를 하셨어요. 제가 보기에 뭐 정말 업계 전문가들 제도나 또는 논리 또는 이론에 딱 충실한 그 공부를 하고 훈련하고 그 어떤 의견을 내는 거니까 미래를 전망하는 건 틀릴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데이터가 틀리거나 팩트가 틀려서는 안 되거든요. 출연하는 분들이 너무 좋은 훌륭한 분들이 많고요. 이제 지금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폭을 좀 더 넓히시면 더 다양한 이제 콘텐츠를 만드실 수 있고, 일반 투자자 입장이라면 그 채권은 그냥 답만 알아서는 다음에 다른 여건이 바뀌면 또 사용할 수가 없어요. 이 채권비에서 나오는 그런 전문가들 분석한 자료들 읽어보시면서 그게 공부가 되거든요. 나올 때마다 보고 또 필요하면 한 번 더 보시고 나중에 그 전문가랑 같은 잣대 어떤 무슨 뭐가 일이 일어났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그 논리적으로 같은 논리 또 말이 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자, 채권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채권 부인을 정말 열심히 콘텐츠 만든 게 열중하겠습니다. 오늘 하반기 투자 전략과 더불어서 그 정부에서 발행하는 그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의의를 설명해 주신 김용호 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. 대표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채권 부위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잘하실 겁니다.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. 진심으로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. 좀 응원 많이 해주세요. 여러분도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아니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네, 김용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